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어제 저는 기차를 타고 상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대전까지는 너무 많 원이라 좌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5일이 되니까요, 그날은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오늘부터 쉬기 위해서 이게 모든 사람이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기차가 만 원이더라고요. 또 상주 포도원에 도착하니까 아직도 해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에 사는 김영호 씨라고 하는 농민 집에 가서, 저보다는 형님인데, 마늘 입마름병 약을 좀 얻어다가 우리 집에 심은 조그만 밭에, 마늘밭에다가 뿌려줬습니다. 마늘 잎 끝이 하얗게 말라가는 현상인데요. 이게 나게 되면 마늘종이 잘 나오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마늘종이 나기 전에 그 입마름병 약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어제 하루는 다 가고요. 오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부터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톱 뉴스는요, 축구가 아니고 배드민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청도의 청두죠. 우리나라는 청도라고 그러는데, 쟁도에서 가진 우버컵 8강 3차전 여자 단식에서요, 인도네시아의 까테르 누르미 트리와르도예라고 하는 그런 여자 선수가 3대 0으로 태국 선수를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는 뉴스입니다. 2010년 이후 인도네시아 배드민턴계가 침체하고 있었는데요. 이로써 다시 희망을 가져다 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우버컵이든 토마스컵이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배드민턴의 세계적인 명예를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결실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톱 뉴스는요, 경제 뉴스인데요. 혼란 완화, 재정 및 통화 시너지 강화로 뽑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이런 거니까요, 상당히 신중한 생각이 드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혼란을 완화하려는 수단으로 주 세입원, 그러니까 세입과 지출 예산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치는 글로벌 불확실성,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전쟁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그 구매력, purchasing power를 보호해서 국가의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적 패키지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요, 지정학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또 내지는 이란과 갖고 있는 이런 전쟁 위기, 이런 것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요, FED 금리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서 이런 현상은 촉발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외국 자본이 갑자기 나가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결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냐 하는 거고요. 그 반대로 루피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화폐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증빙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요, 금융시스템안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이거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영향력에만 초점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문제는 정말 없겠나 하는 건데요. 국내 문제는요, 이상하게도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없고요. 국내 문제는 잘 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그 불안정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인도네시아 정부는요, 세계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또 이것 때문에 불안해할까봐 오히려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해도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요,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 안심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떤 정책을 펼 건가 하는 건데요. 주택 부분에서요, 주택 건설 경기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VAT 형태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면세해주고 그런 걸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전기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부가세 등을 정부가 부담하는 일명 그 럭셔리 텍스, 판매세, 그리고 수익관세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1998년인가요? 세계 경제 위기, 그러니까 IMF 때를 돌아보면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해서요, 좀 늦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도요,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뭔가 매우 다급한 게 아니냐. 그런 다급한 나머지 급격한 재정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뱅인도네시아가 연준이 이자를 올리기도 전에 기준금리를 6.25%로 올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걸 되게 위기로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면 하단부에 보면요, 뉴스 하나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에 하나죠.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백신이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백신이요,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는 혈전증 형태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혈전증이라는 것은 블러드 플레이트라 그래가지고요, 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이런 작은 그런 판인데요. 그 판이 저도 좋지가 않아서 가끔 통풍을 가져다 오거든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형태의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그런 혈전증 형태의 부작용이 일어나면은 혈관이 막혀서요, 사람들의 그 뇌가 마비된다든지 혹은 그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그런 병이 유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그런 발표를 하냐? 그동안 백신을 맞아서 사망했거나 아니면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해서 후유증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보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스트라제네카만 후유증이 있고요, 다른 백신들은 아무 부작용이 없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의심이 됩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제 회사 동기의 한 분인 진영산 씨 부인은요, 고령의 나이지만은요, 나이도 아닌데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친구지간에 이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본인과 본인 가족 모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젠 아무도 그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인지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향인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한 채 지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유증 호소 환자들을 위해서요, 다른 백신의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저같이 중국제 백신을 맞고요, 또 코로나에 걸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괜찮은 건지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신 뉴스에는요, 다른 게 눈에 별로 띄지는 않습니다만, 하마스를 옥조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터키가 외교적 단절을 선언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남미의 콜롬비아가 이스라엘과 단교를 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터키가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마스를 옥조인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분들은 전쟁을 그냥 마구제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쳐들어간다. 또 이렇게, 말만 해놓고요. 이렇게 상대편이 아주 그냥 고난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하게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하마스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이란에 대해서 너희들 고통을 아주 심하게 받게 해주겠다. 요렇게만 말했지 실제로 이걸 공격을 한다든지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쟁하는 방법이 특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경제 뉴스 일면이 있는데요. 이미 톱 뉴스로요, 경제 뉴스를 다뤄서 그런지 그러다지 별다른 뉴스가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카르타 수라바야 간 고속철도 건설에 브라보 차기 정부가 이 공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걸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관심은요, 그 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누가 어느 나라가 할 거냐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고속철도 사업이라는 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벌써 했어야죠.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자이카, 우리나라의 코이카 같은 단체가요, 이미 자카르타 수라바야 간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니까요. 일본이 그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중국이 할 거라고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참 일본이 속상했을 텐데요. 하지만 브라보는 중국에도 가까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자카르타 수라바야 공사는 중국이 맡을 확률이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문에 휴마니어라, 그러니까 휴머니즘 난에 난 오랑우탄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라 레우세르산 군흥 레우세르죠. 레우세르 국립공원 오랑우탄 보호센터에서 관찰해 본 결과 오랑우탄이 자기 눈 밑, 그러니까 이 눈 밑에 난 상처하고 염증을 치료하는데 산속에 있는 식물의 즙을 입으로 씹어가지고 거기다 발라서 치료하고 3년 뒤에 보니까 완전히 나았다는 연구 비교 결과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오랑우탄도 그런 거를 어떤 것이 약물 치료가 된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랑우탄이라는 말은요, 인도네시아 말의 아주 기본적인 건데, 후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끔 오랑우탄이라고도 말하고 오랑후탄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후탄이 원어는 맞습니다. 산이라는 것이죠. 산사람이라는 말인데 후탄에서 사람들이 보통 우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랑우탄. 그리고 오랑이라는 말도요. 그 중부자바 그 솔로 같은 데 보면은 오랑이라 그러질 않고 우랑이라고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랑우탄이다, 우랑우탄이다, 오랑후탄이다 하는 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오랑우탄 보호및 연구소는 수마트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부 칼리만탄 주도인 팔랑까라에도 있고요. 코린도 합판 공장과 조림지가 있는 그 빵칼라문이라는 도시에도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꾸마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난 그 강을 따라 올라가면 거기에도 오랑우탄 보호 내지는 리하빌리테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만 지나면은 어린이날이죠.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런 노래를 하고 놀던 기억이 쌩쌩합니다만 벌써 저는 할머니 꽃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하여간 지금 5월 초순이니까요. 한국의 산길을 걷다 보면 곧 꼬우랑 할머니 꽃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